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풀체인지 2300 AMG 라인이고요. 오늘 주행하는 코스는 짧은 시간에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도록 좀 과격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운용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만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일단 소음의 정도는 기존 E클래스보다는 더 괜찮아요. 엔진 소음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조용해졌고요. 주행 소음은 이제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이 요게 한 4000 rpm 정도, 그리고 한 3000? 이렇게 2000, 3000 rpm 가는 동안에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들려와요. 엔진 사운드 자체가 좀 튜닝이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게 차량 세팅 자체가 AMG 라인하고 2300의 익스클루시브하고 승차감 차이가 좀 있습니다. AMG 라인을 시승을 한 다음에 익스클루시브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컴포트 서스펜션, 편안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요 2300 AMG 라인에는 어질리티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포츠로 놓고 주행을 하면 요런 정도 느낌이고, 비슷한 속도에서 컴포트를 놓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쿠션을 주는 그런 정도 느낌 차이인데, 기존 모델보다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코너링을 이렇게 돌 때 느껴보면,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가 계속 떠내요. 딴 데다 이제 허벅지 안쪽에다 넣고, 커브길 코너링을 돌 때 굳이 스포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포츠를 해보고 한번 돌아볼게요. 좀 더 잘 도나, 이런 거를 이 차를 스포츠카도 아닌데 이렇게 탈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잘 잡아주긴 하는데, 굳이 그냥 이 승차감 모드는 바꾸지 않고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 설정이 있어가지고 개인 설정에서는 바꿀만 하겠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재밌는 게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사운드 시각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옛날에 뭐였더라, 댄싱 네온인가 이렇게 팔았던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껌뻑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런 게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지만 누군가한테 이제 나 E클래스 쌌어 이럴 때 4D 서라운드 사운드에서 음악 비트에 맞춰서 등짝에 진동을 팡팡팡 주고 시각적으로도 번쩍 하니까 그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랑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그런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조기를 제가 18.5도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타는데, 공조기 소음이 기존 모델보다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3단을 한번 틀어볼게요. 기존 모델은 이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W214 E클래스는 그런 부분에서 조화롭게 느껴지고 엔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방지턱 때문에 잠깐 정차했을 때 탈탈탈탈 거리나 보면 뒤에 차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건 제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거 어느 정도 타다가 잠시 정차해가지고 다른 차들에 피해 안 주고, 그러고 나서 엔진 소음 정도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와, 이거는 기존 E클래스의 2배 수준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솔린 차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도 간헐적으로 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이제 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터냐면, 평상시에 정차했을 때 스탑앤고를 꺼도 그냥 조용해요. 팬 도는 소리 정도, 엔진 소리가 조용하네 이런 느낌이었다가 한 10번에 3번 정도, 그럴 땐 정차했을 때 탈탈탈탈탈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S450을 탔을 때도 느껴보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간헐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상태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엔진 소음이 정숙해졌어요. W213을 타시는 분들께서 가장 불만으로 갖고 있던 부분이 소음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이 차도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노면 소음이 꽤 올라오는 편인데, 노면 소음만 올라오면
시내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타잖아요. 근데 엔진 소리가 큰 거는 와, 이거는 뭐 시내 주행을 하는 사람이나 고속도로 타는 사람이나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W213 E클래스가 엔진 소음에 대한 불만이 좀 4기통 가솔린에서 컸었는데 2300이 이 정도면 지금 노면 소음 좀 크죠? 이게 방음이 엄청 잘 돼 있어도 S클래스라는 차종이 윗등급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메르세데스에서 못 잡아서 못 잡는 게 아니라 하다 말아요. 뜯어보면 하다만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신형 E클래스가 지금 여기 시멘트길이 제가 서울 수도권을 다 돌아다녀봐도 진짜 이 정도로 시끄럽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엉덩이 쪽하고 내 발판 쪽으로 조금 오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존 모델보다 훨씬 개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좀 가속을 해볼까요? 그래도 스포츠 놔줘야지. 하나 둘 셋. 와, 스포츠를 나서 그런가? 변속기 미쳤네. 바로 기어를 6000rpm으로 바꿔버리네. 이 킥다운을 할 때 보통 5000rpm 정도 시작하게끔 이 여지를 주는데 바로 6000rpm을 쓸 수 있도록 기어를 더 내려버렸습니다. 연비 세팅인데 이 정도면 제가 요 중간에요, 출발 후 연비를 리셋을 하고, 연비가 워낙 좋은 차량이니까 해볼게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가속 페달을 좀 밟아야지만 이게 켜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리터당 30km, 22km, 조금 밟으면 리터당 17km, 이런 식으로 약간 말도 안 되게 연비가 나오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원래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10% 더 좋고 매연도 10%가 덜 나오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찐이에요, 찐. 제가 지금 뭐 타 브랜드에서도 BMW 740i 갖고 있는 게 7 시리즈 롱바디인데 연비가 13km가 나와요, 가솔린 모델이. 그리고 S450 갖고 있던 것도 연비가 10km, 11km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E클래스가 실제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연비 인증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얘는 뭐 한 옛날 220D 디젤처럼 14km, 15km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니까 근데 여기가 이 터널이 도로와 도로 경계점이 굉장히 좀 불편한 도로거든요. 이게 방음이 아주 그냥 개떡같이 된 차들 있잖아요. 차가 잘못 나온 차들, 그런 차들은 막 구궁구궁 할 때마다 내 귓방망이를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이 압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근데 E클래스 신형은 그런 게 1도 없어요. 원래 벤츠가 그런 차체 진동을 굉장히 잘 잡아놓는 브랜드인데 E클래스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 W214 E클래스가 아무리 좋아져봐야 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S클래스의 전 S클래스보다 조용하기가 힘든데, 엔진 소음은 좀 많이 잘 잡혔어요. 이거는 디젤을 한번 시승을 해보고 디젤마저 굉장히 조용하다고 하면 차체의 방음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아주 조용하고 적막한 길에 갔을 때는 뭐 탈탈탈탈탈탈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조용해진 그런 느낌이고,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간헐적으로 막 탈탈탈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S클래스 6기통도 그래요. 출고를 했는데 탈탈거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그게 10번에 3번 정도니까. 그리고 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 슈퍼 스크린이 들어간 2300 AMG 라인이 저쪽 모니터가 사실 뭐 옵션 값이 한 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이랑 가격 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형 E클래스도 그 정도 갭으로 나왔는데 슈퍼 스크린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300 익스클루시브에 슈퍼 스크린을 넣으면 가격이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불필요한 옵션이긴 한데 보여지는 거나 야간에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항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요번 E클래스에서 요 대시보드 재질이 마치 나파 가죽인 것처럼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이 도어 트림 이런 데는 그냥 인조 가죽이고 빳빳한 가죽이고 뭐 이런 티가 나는 그런 정도라서 전체 나파 가죽이 들어간 게 아닌데도 보여지는 게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엄청 화면이 커요. 야, 이거 내비 찍고 보면은 뭐 아무리 내비게이션 잘 못 보는 사람도 엄청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앱 기능을 들어가면은요, 지문이 묻어서 이거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좋아요. 좋아. 이건 신차 출고하고 나서 이거를 뭐 판매 사원분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냥 스스로가 설명서를 참고를 해서 하나씩 익혀야 될 정도로 최신형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 주행에서 방지턱이 좀 심한 곳이에요. 심한 곳을 넘어보는데 요게 벤츠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등급을 더 높인 것과 같은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점이 뭐냐면, 차가 좀 멋있으려면 세단이 이렇게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전에 처음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꽤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너무 세게 넘거나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거를 속도를 안 줄이고 내려가면 꾹 하고 밑에 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밑에가 난리 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방지턱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막 이렇게 줄여서 넘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엄청 낮은 속도에서 풀악셀 딱 해보면 이거 소리 설계한 사람 이거 꽤 신경 썼네. 엔진이 막 4기통이라서 나쁜 게 없을 정도인데요. 사운드가 차는 잘 나가진 않는데 보통 요 시승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유를 넣어놓습니다. 고급유를 넣고 이 밟았을 때 느낌이,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 차는 뭐 키로수가 지금 뭐 길들이기 상태, 신생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짜릿하거나 다이내믹하거나 그거는 떨어졌어요. 차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글쎄, 외부 소음은 한 1.5배 정도 조용해졌고 엔진 소음은 3배 정도 조용해졌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간 오디오 음질이 기존 모델보다 2배 정도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음이 낮아진 차량이니까 내가 똑같이 뭐 80km, 100km를 달려도 기존 모델 좀 더 시끄러운 차에 한 60km 달리는 느낌? 그렇게 속도감이 좀 떨어지니까 체감적으로 이게 나가는 느낌이 안 나는 그런 거고, 벤츠는 원래 세팅이 풀악셀을 해도 이런 식으로 컴포트하게 나가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스포츠를 써먹을 만 하겠죠. 여기가 짧은 지하차도 구간인데요, 천장 소음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라 갖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보통 벤츠가 천장이 되게 시끄럽거든요. 와, 이 액티브 앰비언트가 엄청 예쁘구나. 이게 밤에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오, 돌. 이게 기존 모델이 W213이랑 이제 비교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W213하고 G305 시리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 오는 날 이 G30 대비, G30은 이제 5 시리즈의 기존 모델입니다. 이 W213 요 차의 이 전 모델, 이게 비 오는 날 빗소리 차이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이 클래스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 신형 이 클래스는 제가 저 구간을 통과를 해보니까 빗소리도 훨씬 줄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면 소음을 줄여놓으면 그만큼 풍절음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엔진 소리도 줄여야 되는데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내연기관을 오래도록 탈라 그러면 요 차에 페이스리프트를 사면 장고장까지 싹 잡혀 있을 건데 너무 좋은데요? 괜찮네. 지금 반자율 주행 켜놓은 상태니까 핸들에서 손 놔볼게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씩 다 해봐야 돼. 차량 이렇게 화면 띄워놓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근데 어쨌든 벤츠 E클래스 지금 보는데 이 스티어링 휠 위치는 기존의 W213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막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저냥 시트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래도 기존보다 헤드룸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고요. 급가속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차가 많아갖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커브길 코너링 돌았을 때 보면 기존 E클래스 대비는 더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얘랑 이제 경쟁하는 옆 동네 차 BMW랑 비교하면 그 부분은 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승차감이 얘가 쿠션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께서 이 리뷰를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눈에 봤을 때 예쁜 거는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시보드의 질감, 그 도어 트림 상단 부분의 질감
이런 거 굉장히 좋고, 룸밀러 디자인도 좋고, 맵등도 좋고, 요 트림도 괜찮고, 차가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 승차감이 좋은데 뭔가 단단함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요런 차가 좀 오랫동안 시승이 아니라 이제 자기 차가 돼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탔을 때 피로도가 덜하고 멀미 가능성이 낮은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꽤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우와, 이렇게 내려가는 길, 제동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 이질감이나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부분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회전할 때 이렇게 하고, 방향 지시등 소리도 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근데 요 페달을 밟았을 때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보면 이 위치도 괜찮고,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가속 페달을 그냥 살짝 밟고 있을 때 1대1로 맞아지고, 스티어링 휠 이 느낌 너무 좋고, 대신 요 크락션 가운데가 가죽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쉬워요. 요거까지 가죽이면 S클래스 같은 느낌 날 텐데. 근데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는 저는 S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옆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Good old Santa Claus down through the chimney with lots of toys.